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간만에 뜬금 인포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뭔가 길게 하는 강의는 아니지만은 그때그때 필요한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런 이제 창업의 잡지식들을 전달해주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주제는 이제 디딤돌 R&D 사업 계획서의 분량 제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이 얘기가 나온 이유는 그 얼마 전에 이제 디딤돌 사업 계획서 준비하면서 저희 제자 중에 한 명이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디딤돌 분량이 굉장히 빡세졌다. 뭐 4페이지 안에 써야 된다. 계속 이래가지고 아니 무슨 사업 계획서를 4페이지 안에 써 그러면서 저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이제 그 디딤돌 사업 계획서 서식을 다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뭐 얘가 어디에서 뭘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제 약간 그 주변에 이제 그 전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번에 사업계획서 분량을 조금 빡세게 관리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그렇게 보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얘가 조금 어느 정도 좀 이제 겁을 먹고 약간 긴장 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분량 자체가 4페이지는 아니고요. 뭐 충분히 있는데, 어쨌든 충분히 분량을 맞추시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조금 넘었다고 해서 큰일이 나진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 분량 한두 페이지 넘었다고 거기에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또 오히려 또 어떤 필요한 내용이 있고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분량 상관없이 각 잡고 넣어야 된다. 요게 이제 오늘 내용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사업계획서 분량 제한에 대한 이슈를 좀 이제 몇 가지 그 나와 있는 공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조금 분석을 해드리면은요. 일단은 그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연구개발 계획서라고 하는 그 서식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요구사항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어떤 이제 요구사항이 나와 있냐면 항목별 페이지 수 제한을 준수해야 된다. 이걸 아예 그냥 명시를 했죠. 제일 첫 번째 그 서식 앞 페이지에.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부침자로 제출 가능한다. 사실 이 두 개가 이제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면 되고요. 그거 외에 이제 PPT로 사업계획서 그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요령이라고 하는 그 서류를 보시면은 거기에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목차별로 부여된 최대 작성 분량 이내로 작성을 할 것. 이런 이제 내용이 있어서 최대 작성 분량 이내로 무조건 써야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한번 그 세부적인 이제 사업계획서 서식을 제가 앞단만 다 따왔는데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기술개발 목표는 최대 1페이지, 연구개발 방법은 최대 4페이지, 그 다음에 선행 연구개발은 최대 1페이지, 그 다음에 뭐 활용계획은 최대 2페이지, 또 최대 2페이지, 최대 2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해서 요거 뭐 최대 1페이지 있고요. 뭐 밑에도 뭐 이렇게 있죠, 지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합쳐주시면 총 18페이지 정도가 나옵니다. 총 18페이지 정도가 나오고 여기저기 이제 플러스 알파라고 한 거는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내용이 없는 게 있어요. 여기 연구원 현황하고 주관기관에는 최대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연구원이 뭐 진짜 10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고 뭐 연구원 현황도 몇 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정량 자료, 객관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굳이 이제 페이지 항목을 안 붙이겠다. 어차피 필요한 내용은 다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 합치면 18페이지 제한에 이제 조금 더 써도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까지 보통 이제 쓰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딱 그런 느낌 있잖아요. 준수해라. 아, 준수 무조건 해야 되는구나. 최대 작성 분량 이내로 작성을 해라. 그럼 또 이제 이건 무조건 작성 분량 이내로 작성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뭐 분량이 부족하면 어떡하냐 왜 이렇게 페이지를 뭐 한 페이지 내 4페이지 내 한 페이지 내 이런 식으로 빡세게 하냐라고 이제 보통 이제 하는데 일단은 이게 합리적인 제한이기는 해요. 기술 개발 목표가 한 페이지 넘어간다고 해서 더 좋아지는 일은 잘 없고, 연구 개발 방법도 사실 뭐, 네 페이지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 너무 이제 좀 장황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첫걸음 디딤돌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그 R&D 지원 사업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요 정도 분량이면 굉장히 합리적인 분량이기는 하다. 근데 이제 이게 항목별로 이렇게 계속 뭐 몇 페이지 내 몇 페이지 내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좀 빡빡한 느낌이 드는데, 이거를 이제 조금 다른 의미로 조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준수하라 그랬잖아요. 최대 작성 분량 이내로 작성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작성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이제 제가 모든 지원 사업 계획서를 보고 뭐 심지어 뭐 예창패, 초창패 같은 것도 봤지만 항상 분량 제한에 대한 얘기는 늘 있어요. 5페이지 이내로 써라, 8페이지 내외로 써라, 몇 페이지에서 써라. 항상 분량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절대 이제 그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중요한 건 그거예요. 18페이지를 최대로 써라. 그럼 19페이지면 어떻게 할 건데?
페이지가 넘어갔다고 자를 거냐.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조항들을 제가 겁내게 찾아봤는데 결국에는 그 사업계획서 그 쓰는 그 지침 중에 그 서류 중에 그 공고문 중에 이제 찾아보니까 유일하게 하나 있는 내용이 뭐였냐면은 자금 집행 계획을 제외하고 15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해라. 자,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자금 집행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뭐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장비 하나 사고 끝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인건비를 막 쪼개야 되고 장비를 수십 개를 사야 되고 재료를 막 여러 개 써야 되고 위탁교육, 위탁기관 나오면 또 엄청나게 써야 돼. 이러니까 그거는 예외를 치고 나머지는 합쳐가지고 15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해라. 이렇게 이제 명시가 돼 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표현이 여기 있던 것처럼 작성 분량을 초과했을 게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할 수 있음. 발생할 수 있음. 이건 무슨 얘기냐? 발생 안 할 수도 있고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애매모호한 표현을 썼다는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아까 얘기한 최대 한 페이지, 네 페이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두 페이지 이런 식으로 쓴 걸 다 합치면 또 18페이지거든요. 그러면은 여긴 18페이지인데 왜 여긴 15페이지나? 물론 이제 꿈보다 해몽이라고 쓰기는 각각의 페이지는 요 제한에 맞추고 전체 페이지는 15페이지 이내로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요건 이제 오타. 그러니까 그냥 15페이지는 작년에 원래 기준이 15페이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은 그냥 쓴 거고 앞에 이거 합쳐가지고 18페이지 넘어가는 거 이거 계산 안 해봤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썼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뭐 이후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제 여기서 이제 페이지가 넘어가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명시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게 되게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무조건 불이익을 주겠다. 무조건 감점을 때리겠다. 한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0.5초씩 깎겠다. 이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평가를 하다 보니까 뭐 이 회사하고 이 회사하고 비교를 했더니 이 회사나 이 회사나 거의 비슷한 수준의 거의 동일한 이제 점수를 받았는데 보니까 여기는 뭐 한 20페이지 썼는데 여기는 한 15페이지를 딱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뭐 그 정도 수준에서 이 15페이지 쓴 그 이제 TO는 한정돼 있으니까 그 15페이지 쓴 그 기업에 뭔가 조금 점수를 조금 뭐 0.1점이라도 더 줘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하는 이런 상대적인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정도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 이게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페이지가 사실 뭐 15페이지, 18페이지는 웬만하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 맞춰가지고 쓰시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뭐 그렇다고 해서 막 페이지를 칼같이 써가지고 맞추지 않으면 뭐 큰일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이게 이제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인가 해서 기종원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중소기업 그 기술개발센터 여기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사업계획서 쓰는 법 그 강의가 있어요. 그 강의 보면은 그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찍은 강의 안에 강사가 분량 크게 상관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라는 식으로 강의를 해요. 걔네들의 공식 강의에, 공식 플랫폼 강의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상식적인 종류의 문제인 건데 이제 여기 지금 보이는 것 중에 어떤 사업 계획서가 나올까? 예를 들어서 분량은 맞췄어요. 잘 맞췄어요. 아주 15페이지 딱 맞췄는데 15페이지건 18페이지건 맞췄는데 기술이 별로야. 사업 계획서 그냥 별로예요. 이러면 분량이고 나발이고 이건 무조건 깝니다. 이건 무조건 까요. 이건 100% 까요. 반대로 분량 적당히 맞췄고 기술도 너무 좋다. 평가도 잘 받았다. 이건 무조건 되죠. 근데 이제 애매한 게 이 두 가지잖아요. 분량이 뭐 한두 페이지 정도 좀 넘어갔는데 그래도 기술이 괜찮아요. 뭐 괜찮다 그러면 분량 정도는 좀 애교로 봐주고 선정을 하겠죠.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모집 인원이 뭐 예를 들어서 모집 기업이 뭐 한 100개 정도를 뽑는데 이게 한 98개 나오고 이게 한 5개 나왔다 그러면 아마 이제 98개는 이거 뽑고 나머지 2개를 여기서 뽑고 3개는 떨어뜨리고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근데 보통 현실적으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요. 분량 잘 맞추고 기술도 좋은 기업이 한 10개가 안 나와요, 실제로. 그럼 이제 나머지 90개는 여기서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량을 확 넘겼지만 기술이 좋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5페이지 그랬는데 막 30페이지, 50페이지 썼다. 그럼 사실 보는 입장에서 조금 피곤하죠. 조금 짜증도 나고 정말 뭐 개념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고민이 되지만 그래도 A보단 얘가 나 A보단 얘보다는 얘가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선순위를 뽑는데 여기에서 한 10개 나왔고 100개 중에서 여기에서 한 80개 나왔다 그러면 그 10개를 이 D에서 뽑지 절대 A에서 뽑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보면은 분량 잘 맞추면서 굉장히 좋은 사업 계획서가 나오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사업 계획서를 잘 쓰는 경우도 잘 없고 그렇게 기술이 막 압도적으로 좋아가지고 이렇게 원딜을 치고 가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분량을 맞춰주시는 건 좋아요. 분량을 맞춰주시는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막 써야 될 말 못 써가지고 나중에 그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뭐 감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연연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막말로 얘기해서 그거 뭐 18페이지 맞추라고 했는데 여러 페이지 썼다고 감점하면은 그게 과연 올바른 판단일까요? 예. 뭐 정말 그 마지막에 그 걸거치에서 정말 동점자가 쫙 나온 상황에서 분량으로 자른다? 이거는 말이 되겠지만은 만약에 얘랑 얘 딱 봤는데 이게 더 난데 얘가 분량 넘었으니까 자른다. 이런 일은 안 생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R&D 지원 사업의 핵심은 좋은 기술을 기업이 개발을 해서 어떤 핵심 사업화를 시켜서 핵심적인 어떤 그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게 유도를 하는데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어느 기업이 분량도 잘 맞춰가지고 사업 계획 쓰는 이걸로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제일 상단에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분량이 조금 넘어가도 충분히 좋은 사업 계획서고 충분히 좋은 사업이고 우리 회사가 충분히 좋은 기업이라고 하면 전혀 상관없이 선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분량은 맞추세요. 어쨌든 이거는 뭐 약속은 약속이니까 기본적으로 분량은 맞추되 만약에 이제 분량이 좀 넘어갈 것 같다 그러면 이 부침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아까 부침 자료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다가 어펜딕스라고 하죠, 보통. 여기에다가 이제 필요한 뭐 디테일한 어떤 그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다 내용을 추가하시고 앞쪽 부분에는 분량에 맞춰 가지고 딱 필요하고 핵심적인 정보만 좀 잘 선정해서 넣으면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한편으로 18페이지 정도면 사실은 분량은 충분하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는 없다. 뭐 15페이지라고 써 있기도 하지만은 요 정도 15페이지도 사실은 웬만하면은 그 정도에서 충분해요. 근데 만약에 분량이 좀 넘었다. 큰일 안 납니다. 그냥 내십시오. 그거 줄이려고 하다가 진짜 넣을 거 다 넣고 더 이상 뺄 거 없는 상태에서 이거 한 페이지 넘었는데 어떻게 줄이지 그러면서 그거 괜히 뺐다가 나중에 평가할 때 오히려 여러분한테 해가 될 수가 있어요. 내용 안 들어갔다고. 그래서 뭐 한두 페이지 정도는 애교 수준이니까 그렇게 큰일 안 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제 정말 필요한 내용,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분량 상관없이 반드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서식이 조금 단순해 보여도 그 서식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작년, 재작년에 보면 되게 각 잡고 쓴 서식들이 있거든요. 그거 맞춰가지고 칼같이 쓰세요. 그게 뭐 분량 제한도 있고 서식 단순하다 그래가지고 막 요약해가지고 대충 써내면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요약해가지고 간략하게 쓴 것만 보고 판단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순한 서식 무시하시고 기존 서식들에 있는 내용들 좀 참고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좋게 이렇게 좀 작성을 하시고 뭐 서식이 뭐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막 내 맘대로 표 꾸미지 마시고요. 기존 서식들 좀 다운받아서 보신 다음에 그거 참고해서 거기 있는 내용들 작성하면은 좋은 사업 계획서를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자 뜬금자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이제 한 2주 남았죠? 예, 2주일 동안 그 디딤돌 지원사업 계획서 잘 써가지고 R&D 지원사업 1.2억, 1억 2천만 원짜리 잘 받으시기 바라고요. 조금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은, 거기 미리 좀 그 회원가입 해가지고 그 어느 정도 진행을 해보세요. 이번에 제가 진행을 해보니까 그렇게까지 막 뭐 미리 준비해야 될 서류가 많지는 않은데 창업기업 확인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업 무슨 뭐 확인서나 이런 것들 몇 개 좀 챙겨야 될 게 있거든요. 그런 거 미리 해서 회원가입 미리미리 좀 이번 주 안에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필요한 서류만 딱딱딱 만들어서 넣고 제출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기업 확인서 보통 하루 안에 안 나오니까 그런 거 미리 좀 다운을 받아 놓으셔야 돼요. 그런 것만 하면은 사업계획서만 잘 쓰는 걸로도 충분히 이제 좋은 가치를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모두 좋은 한 주 보내시기 바라고요. 지금 준비하는 그런 지원 사업들 모두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채널의 맨날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